반갑습니다. 베트남 성공 방정식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5번에 걸쳐서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우리 한국 기업 어떻게 하면 소프트 랜딩 할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트럼프 터리프, 트럼프의 보복 관세에 베트남이 46%를 매긴다고 발표를 했고 90일 유예를 했으며 지금 한 80일 남았죠. 그래서 베트남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협상하려고 노력합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럼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아니면 이제 앞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제 관점입니다.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구도 재편 전략입니다. 베트남 플러스 원 전략입니다. 과거 우리가 중국을 생산 기지로 했을 때 중국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각종 가이드라인이 심해질 때 우리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지가 베트남이었죠. 근데 이제는 베트남 플러스 원 전략을 써야 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관세 리스크 대응에서 베트남 이외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이곳을 추가 생산 기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베트남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단지 안에 40년,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죠. 인허가 절차는 투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임대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영어, 베트남어로 번역 공중에서 제출하면 됐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할 때 외국인 투자법, 토지법, 환경법 이런 주요 법규를 준수했고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 체계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트남 플러스 원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진출했을 때와 똑같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가이드라인을 파악을 해서 각 나라의 외국인 투자법, 노동법, 환경 규제, 세제 혜택 등을 반드시 미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OEM에서 이제는 ODM, OBM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련 법령을 통해서 초기 4년간은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은 50% 감면, 그 다음 15년간은 10% 법인세율 적용, 그 다음에 기계 수입세 면제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었죠.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은 단순한 OEM을 넘어야 됩니다. 자체 기술력과 브랜드를 내재화, 즉 ODM, OBM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 규제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ODM, OBM 전환할 때 베트남 현지 지식재산권 등록, 상표권 보호, 기술 이전 관련 계약서 작성 등 법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환경 리스크 선제적 대응입니다. 2025년 올해부터 베트남은 적격 외국 최저한세를 도입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강화했고요. 이런 조세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하려는 기업 혹은 진출한 기업들은 세법 개정에 맞춰 회계 세무 시스템을 미리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자체 노동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등 준수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공장 설립할 때 이제 환경영향평가, 폐수, 폐기물 처리, 소방허가 관련 인허가를 반드시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공급망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준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전략은 베트남 현행 법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보복 관세 46% 이것을 돌파할 방안들을 미리 마련해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베트남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베트남 성공 방정식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